정혈요법으로 고혈압 치료하는 방법, 치료하는 원리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 고혈압을 다스리려면, 정혈요법으로 다스리려면 제일 먼저 고혈압의 원인을 아셔야 돼요. 즉, 고혈압의 정체를 아셔야 됩니다. 무엇이 고혈압이냐? 왜 혈압이 높다 낮다 하느냐? 그렇죠? 이걸 제일 먼저 알아야 돼요. 그리고 고혈압이 왜 나쁘냐? 이것은 원래 자연정혈요법의 분야가 아니고 일반 상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일반 상식 겸에 현대학에서 아주 그 비중이 큰 것이죠. 고혈압은 글자 그대로 혈압이 높다는 말이거든요. 혈압이 높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압력을 세게 하니까 심장이, 그렇죠? 피를 뿜어주는 심장이 힘이 좋으니까. 심장에 힘이 좋아야 돼요. 심장에 힘이 있을 때 혈압이 올라가는 겁니다. 예. 그런데 심장에 힘이 있다고 해서 나쁜 거 아니잖아요. 심장이 건강하니까 힘이 있는 거죠. 그 심장에 힘이 있다는 이 자체는 혈압의 원인이 될 수 있지만 탓할 것은 아니라는 거죠. 근데 심장에 힘이 있어도 혈압이 올라가는 것이고, 또 하나 중요한 게 뭡니까? 심장의 힘하고 따질 필요는 상관없이, 심장의 힘과 상관없이 수많은 혈관들이 막혔기 때문에 고혈압이 오는 거예요. 예. 심장은 상수원이라 하지 말고 수도꼭지라 해요. 수도꼭지. 예. 수도꼭지 중에서 아주 큰 거 있잖아요. 우리 가정집에 수도꼭지 말고 그 수도물을 원천적으로 공급하는 상수원 있잖아요. 상수원에 가면 아주 거대한 수도꼭지 있잖아요. 그렇죠? 거기서 물이 나가지고 온 공장 가정으로 이래 물을 보내거든요. 그 상수원에 이 수도꼭지 힘이 아주 세다 이 말이죠. 그렇다면 물이 막 수압이 높아가지고 물이 아주 거센 힘으로 뿜어져 나옵니다. 예,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 심장과 상수원의 수도꼭지 이렇게 연관지어서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심장에서 피를 뿜어가지고 동맥혈관, 즉 굵은 혈관을 거쳐서, 그 다음에는 가지혈관을 거쳐서, 수많은 모세혈관을 거쳐서, 다시 가지정맥을 거쳐서 대정맥으로, 그렇죠? 이거는 대동맥입니다. 대동맥에서, 작은 동맥에서 모세혈관을 거쳐서 이번에는 대정맥을 거쳐서 심장으로 돌아오거든요. 그렇죠? 대정맥입니다. 대동맥. 심장에 힘이 있어야지 혈압이 올라가겠죠. 그런데 혈압이 올라가는 병적인 원인은 무엇이냐면 심장에 힘이 센 거, 이거는 병이 아니죠. 심장이 건강하다는 것이죠. 이 혈관들이 막혀서 그래요. 어느 혈관? 이 혈관, 가지혈관, 그리고 굵은 혈관이 막혀서 혈압이 올라가는데, 우리가 고혈압의 원인은 굵은 혈관이 막혀가지고 오는 경우는 거의 드물어요. 굵은 혈관이 막혀가지고 고혈압이 오는 경우는 드물어요. 만약 이 굵은 혈관 어느 부분에서 막혀가지고 혈압이 올라갔다면, 이 막힌 이 부분은 수술해버리면 간단히 해결되는 문제다 이 말이죠. 우리 현대학의 수술 기술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나 고혈압을 수술로도 해결하지 못하는 이유는 수많은 모세혈관들이 꽉꽉 막혀버리기 때문이에요. 근데 모세혈관이 막히는데 왜 혈압이 올라갑니까? 이런 질문 하실 분도 있겠죠. 자, 생각해 보세요. 수도꼭지에서 물이 나옵니다. 물이 뿜어져가지고 가정집으로 쇠파이프로 되어 있죠. 쇠파이프로 되어 있고, 쇠파이프를 하더라도, 쇠파이프를 고무파이프로 생각해 보겠습니다. 고무파이프로 수돗물이 흐르는데, 이 고무파이프를 우리가 발로 꾹 눌러보세요. 고무호스죠. 눌러버리면 호스에 물이 어떻게 됩니까? 못 흐르게 되어 있죠. 이 호스관으로, 이 수많은 호스들이 눌려가지고 물이 흐르지 못할 때, 이 수압이 막 올라가는 겁니다. 즉, 교통으로 말하자면 교통체증이 일어난다 이 말이겠죠. 자,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가정집에 여러분 마당에 수도꼭지가 있죠. 거기에 고무호스를 연결했습니다. 고무호스로 물이 꽉 흘러가고 있습니다. 수도꼭지에서 물이 콸콸 나오고 있죠. 고무호스로 물이 흘러서 정원에 물을 준다 이 말입니다. 정원에. 이때 이 고무호스를 바로 꾹 눌러보세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고무호스가 터질 것처럼 같은 현상이 일어납니다. 만약에 고무호스가 강하지 않고 풍선 같은 거라면 아마 그 풍선이 터졌을 겁니다. 때로는 밟아버리면 수도꼭지 연결했던 고무호스가 떨어져 버리죠. 수압이 세가지고. 그게 바로 수압이거든요. 그래서 고무호스를 막았을 때, 발로 물을 막았을 때 수압이 올라가는 것처럼 이 혈관이 흐름을 막았을 때 이 혈압이 올라가는 겁니다. 자, 이럴 때 우리가 알아둬야 되는 것은 이 혈관이 막혀도 혈압이 올라갑니다. 네, 올라갑니다.
또 이 혈압은 여기 이 혈관은 열렸는데 이 세 개 중에서 세 개 다 막히거나 세 개 중에서 하나만 막혀도 그렇죠. 하나만 막혀도 이 혈압은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맞죠? 이걸 아셔야 돼요. 하나만 막혀도. 그러면 다시 이 가는 혈관에서 수많은 모세혈관으로 또 이렇게 자꾸 나누어지는데 이 모세혈관이 만약에 1000개라고 했을 때 1000개 중에서 10개가 막히면 어떨까요? 1000개 중에 10개가 막히면 혈압 역시 막힌 만큼 올라갑니다. 10개가 아니고 100개가 막혔다면 더 올라가겠죠. 이 중에 절반이 막혔다면 그렇죠. 혈압은 더 올라가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이 혈관이 많이 막힐수록 막히는 혈관의 수가 많을수록 혈압은 올라간다 이 말이죠. 그 혈압이 올라간다는 것은 막힌 혈관이 많다는 거예요. 혈관이 막혀가 이렇게 뭐 있습니까? 혈관 막히면 결과적으로 피가 흐르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피가 흐르지 못하면 곳곳이 병이 온다는 것이거든요. 근데 이 모세혈관이 피부에 있다면 피부에 문제가 발생하고 이 모세혈관이 피부에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대장에도 있고 소장에도 있고 심장에도 있고 신장에도 있고 흑파에도 있고 간에도 우리 주요 장기에 모든 장기에는 모세혈관이 쫙 깔려 있습니다. 그렇죠? 이 모세혈관이 만약에 심장에서 막혔다면 심장병이 오고 대장에서 막혔다면 대장병이 오는 것이고 심장에 막혔다면 심장병이 오는 겁니다. 심장병 중에서는 관상동맥이 막히는 것도 있지만요. 모세혈관이 막혀서 오는 병이 많아요. 이걸 심근경색이라고 하잖아. 심근경색이라 하는 것은 심장에 모세혈관이 막혀가지고 심장이 근육 역할을 못한다 이 말이죠. 심장은 근육으로 이루어져 있거든요. 힘을 써야 되기 때문에 그 심장의 근육이 아주 경직돼요. 단단해져 버려요. 왜? 모세혈관이 막혀버리면 단단해져 버려요. 혈액순환이 안 되면 모든 그 혈관, 피부 조직이 단단해져 버립니다. 그래서 이 피부는 부드러운 것이 혈액순환이 잘 되는 것입니다. 단단한 것은 그 자리에 혈액순환이 안 되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물론 근육이 단단한 거하고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근육도 부드러운 근육이 힘을 더 잘 씁니다. 왜? 부드러운 근육에는 피가 잘 돈다는 걸 의미하고 그 부드러운 것도 힘을 주면 좀 단단해지겠죠. 힘주지 않은 상태에서는 부드러운 근육이 힘을 쓰는 근육입니다. 힘주지도 않았는데 그 근육이 단단하다면 근육은 모세혈관들이 막혔다고 보면 돼요. 그래서 혈압이 올라가는 이유는 수많은 혈관들이 막혔기 때문이다. 그래서 고혈압이 위험한 것이다 이 말이죠. 이 수많은 모세혈관이 막혔기 때문에 수술로도 해결 못하잖아요. 우리 현대학에서는 모세혈관이 막히면 이 모세혈관을 뚫어주는 방법이 어디에도 없다 이 말이죠. 그래서 현대학에서는 고혈압이 불치병, 못 고치는 병, 약으로 조절한다는 것은 거기에 혈액을 묽게 하는 그런 약이 있어요. 알고 보면 그것도 몸에 해로운 것인데 그렇게 해서 피를 좀 흐름을 원활하게 하는 그런 방법이 있어요. 그러나 약을 끊어버리면 또 굳어버려요. 혈액이 굳어버리면 또 혈압이 올라가고 이런 거 아닙니까? 혈액이 굳어버리면 이 혈관을 통과하지는 못하잖아요. 약을 먹지 않고도 혈액이 잘 돌아가야지 건강한 몸인데 억지로 약을 먹어서 혈압을 낮춘다는 것은 일시적인 방편에 불과한 것이죠. 그래도 고혈압 약은 위급할 때는 먹는 것이 좋겠죠. 이와 같이 고혈압의 원리는 이 상수와 수돗물에 물 흐름의 원리로 같이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 이야기가 나온 겸에 고혈압을 치료하는 혈자리는 됩니까? 이런 질문이 많거든요. 고혈압을 치료하는 혈자리, 고혈압 혈자리 자체는 뭘 의미합니까? 고혈압을 치료하는 혈자리, 즉 고혈압혈이 말이거든요. 그러면 고혈압하게 되면 병 이름이죠. 그러면 고혈압혈 해버리면 고혈압혈자리 해버리면 이 혈자리 이름을 병 이름으로 정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병 이름으로 혈자리를 정할 수 있느냐? 정하려면 억지로 정하면 되겠지만 병이 한두 가지가 아니니까 병 종류가 너무 많으니까 병 이름으로 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고혈압을 치료하는 혈자리 이렇게 해야 되겠습니다. 고혈압을 치료하는 혈자리는 몇 개 있냐, 붙어있어 어디냐 이런 질문이 많이 나오겠죠. 자, 여기 보면 알잖아요. 고혈압의 원인이 무엇이냐 이걸 알면 혈자리가 나오잖아요. 막힌 곳을 열어주는 것이 고혈압을 치료하는 것이다. 여기가 막혔다면 여기도 열어줘야 되고 여기가 막혔다면 여기를 열어야 되고 여기가 막혔다면 여기, 이곳이 막혔다면 여기, 콩팥이 막혔다면 콩팥을 열어주고 심장이 막혔다면 심장을 열어줘야 되고 심장 자신이 피를 뿜으면서 자기 자신에게 혈액을 공급합니다. 아시겠죠? 심장 전체는 하나의 굵은 혈관이죠. 그 굵은 혈관 속으로 피가 도는데 그 심장에도 자기 자신에게도 피를 공급해요. 여기 심장이라면 심장 안에서 또 굵은 혈관, 이 심장 동맥을 하는데 관상 동맥 다시 수많은 모세혈관에 피가 돌게 되어 있습니다. 수많은 모세혈관들이 막혀버리면 심장 근육이 힘을 못 써요. 그러면 심장이 약해지는 거죠. 심근경색이 일어나고 나중에는 심장 마비까지 일어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심장에 수많은 모세혈관들이 막혀도 혈압이 올라가는 것입니다. 폐, 간, 그렇죠. 어디든지 혈관이 막혀버리면 혈압은 올라가게 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혈압을 내려주려면 막힌 곳은 어디든지 뚫어주면 혈압은 점점 낮아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혈압에는 혈자리가 몇 개죠? 몸 전체가 고혈압을 고치는 혈자리라 이 말이에요. 예. 몸 전체가. 그래서 몸 전체적으로 의리를 줄여주면 고혈압은 서서히 내려간다. 혈압이 내려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겁니다. 고혈압 혈자리는 어디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건 잘못된 것입니다. 고혈압 혈자리는 어디다 이렇게 한두 군데 정해두는 것이 아니고 몸 전체가 고혈압을 치료하는 혈자리고 내 몸에서 막힌 곳은 어디든지 열어주면 혈압은 낮아지게 되어 있다. 그 중에서도 머리가 피가 굉장히 많이 들어가는 곳이죠. 머리, 그렇죠. 우리 몸에서 머리에 혈액이 많이 여기에 들락날락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머리에서 어혈을 많이 제거하여 머리 쪽으로 피가 잘 돈다면 혈압이 많이 내려갑니다. 우리 몸에서 피가 많이 필요한 곳, 머리가, 콩팥도 그렇죠. 심장, 콩팥에도 피가 많이 들어가죠. 간도 마찬가지고, 폐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주요 장기는 어디든지 피를 많이 필요로 하는 곳이기 때문에, 피가 많이 흐르는 곳이기 때문에, 주요 장기에서 많은 의를 치워주게 되면 혈압이 서서히 내려가는 것입니다. 한꺼번에 왕창 내려갈 일은 없겠죠. 몸에 워낙 의열이 많기 때문에 이직이 많은 의열을 제거했을 때 혈압이 눈에 띄게 낮아지는 것입니다. 의열을 조금 뽑아놓고 혈압이 내려가기를 바라서는 안 됩니다. 그거는 일시적으로 그렇게 나타나는 것일 뿐이지 그것은 진정으로 혈압이 내려가려면 적은 사회를 한두 번 해가지고 혈압이 내려간 거 그거는 사회를 했기 때문에 내려갔다고 보기 어려운 것입니다. 조금 해가지고는 거의 눈에 표시가 나니까 의혈을 많이 제거해야 했을 때 혈압이 눈에 띄게 내려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정말 혈압이 떨어지다고 볼 수 있죠. 고혈압 하면 무조건 나쁘게만 봐서는 안 되거든요. 고혈압 진단 받았다 하면 그날부터 걱정이 돼서 못 사는 사람도 있어요. 혈압이 위험한 것은 특히 머리 쪽이에요. 특히 머리 쪽에 위험이 따릅니다. 머리에서 모세혈관이 이렇게 터져버리면 중풍도 오고, 그렇죠. 뇌출혈. 중풍도 오고, 뇌출혈의 결과 사망도 있을 수 있죠. 그래서 위험한데, 그러면 고혈압이라고 해서 무조건 위험한 것은 아니고, 어느 수준을 넘어갔을 때 위험한 것입니다. 그래서 고혈압이 심하지 않을 때는 가급적 약을 안 하는 게 좋습니다. 현대의학과 제약회사에서는 가급적 약을 많이 소비하기 위해 가지고, 혈압이 150만 돼도 약을 먹어야 한다. 이런 주장을 하죠. 그전에는 170 정도 돼야지 약을 먹는다 하다가 점점 내려옵니다. 160부터 먹어야 한다, 150부터 먹어야 한다 이러는데 우리 잔전을보고 관점에서는 정말 머리 쪽에 뭔가 위험이 있다고 판단될 때 그때는 이 정도 혈압에서 약을 먹어도 되지만 머리가 좀 건강하다고 판단되면 혈압이 좀 높아더라도 가급적 약은 안 먹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정말 혈압이 높아졌다, 180 이상 됐다 이럴 때는 약을 먹는다 하는 게 이거는 본인이 판단해서 먹으면 되지만 이런 낮은 혈압, 특히 젊은 사람이 150, 160 이 정도 가지고 약을 먹는다는 것은 좀 잘못이 아니냐, 자기 몸을 빨리 망가뜨리는 지름길이 아니냐. 혈압약이 몸에 결코 이익은 없습니다. 혈압을 치료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일시적으로 혈압을 관리하는 것밖에 안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위험이 아니라면, 특히 머리 부분에 위험이 없다면 혈압약을 가급적 안 드시는 것이 정답이다. 그런데 고혈압의 원인은 혈압이 높다, 즉 말해서 피를 뿜어주는 힘이 세다, 심장의 힘이 강하다, 그렇죠? 심장의 힘이 강하기 때문에 또는 정상이기 때문에 고혈압이 오는 것이거든. 만약에 심장이 힘이 약해가지고 힘이 약해졌어요. 심장이 약하다, 즉 심장의 혈관이 모세혈관이 막혀가지고 심장이 힘이 못 쓸 때는 혈압이 내려가게 돼 있죠. 즉 몸에 혈관이 많이 막혔다 하더라도 심장이 약하면 혈압이 정상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혈압이 정상이라고 해서 몸이 정상이라 이런 뜻은 아닙니다. 그래서 혈압이 정상인 사람도 사망하고 병이 오잖아요. 혈압이 정상인 사람도 심각한 병이 올 수 있고 사망도 할 수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 점을 감안하셔야 되지, 고혈압이라고 해서 무조건 나쁘다 이것도 아니고 혈압이 높지 않다고 해서 안전하다 이거 아니다. 이걸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